야, 너는 처음에 시험 봤잖아. 아, 그럼 내가 해병대였나? 저 심각한 놈아. 아니, 주연이 몰랐는데 너무 모르면 안 되지. 주연이도 모르면 안 돼. 나 몰라. 모를 수 있지. 나 온지 하루밖에 안 됐어. 나 오늘 첫 시작이야. 그런 것도 너무 서툴 잘하는 거. 그냥 백지로 시작할 거야 얘들아. 왜냐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부분만 그냥 같이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백지로 가니까. 이걸 주장을 써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 주장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와, 대박. 야, 너무 많다. 양 별로 안 많아요. 예, 여기다 이면지까지 더 붙여야 될 정도로. 와, 여기다 종이.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별로. 오 얘들아. 마이 갓. 그럼 일단 해봅시다. 가장 아주 앞부분에는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어떤 거냐. 해병대. 수동태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 새로운 어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형태하고 해석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수동태는 첫 번째 어떻게 생겼냐. 수동태 형태는 그렇죠. 앞에는 비동사, 그 다음에 뒤에는 PP가 이렇게 붙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학교 시험을 쳐보면 여기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어떤 포인트를 조금 물어볼 수 있냐면 당연히 단어가 몇 개야? 2개. 단어가 2개입니다. 단어가 2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쌤 이거 단어 2개 당연하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누구를 잘 빼먹냐면 이상하게 비동사를 되게 잘 빼먹어요. 그냥 수동태 하면은 자꾸 뭐가 되는 거야? 뭐 made, 만들어졌다. PP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made는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얘들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was made, were made라고 들어가줘야 돼. 반드시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비동사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적어서 비동사는 반드시 몇 단어? 반드시 2단어입니다. 반드시 2단어. 비동사가 2단어예요. 이건 조심할 첫 번째. 아니, 이름 필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 선생님 기다렸는데 우리 음악도 듣고 그랬는데 그쵸. 아니세요? 일단은 별게 아닌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걸로 끝나면 아무도 안 헷갈릴 건데 이 뒤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막 나오니까 다른 거 막 신경 쓰느라고 아주 이제 기초적인 아주 있는 것들 놓친단 말이야. 절대 비동사 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비동사 빼먹지 마라. 적을까 얘들아? 비 빼먹지 마라. 비동사가 없는 수동태는 없습니다. 비동사가 없는 수동태는 없습니다. 두 번째도 조심할 형태상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에 반드시 PP 형태를 적어줘야 돼요. 그렇지. 옆에 적자면은 뭐라고 적으면 안 되냐면은 과거형 적으면 안 됩니다. 과거형들은 적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상자가 부서졌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the box was broke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쌤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얘기한단 말이지. break, broke, broken이거든. 반드시 여기는 무슨 형태가 들어가줘야 돼? PP 형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the box was broken이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일단 수동태의 가장 왜 너무 쉬워서 그래?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요. 와, 잘했다. 자, 그래서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아주 시작 부분인 건데 이제 다른 거 복잡한 거 막 쓰던 이상한 거 막 신경 쓰다가 기본적인 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앞에는 무조건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PP 형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줘야 될 건 이제 해석이 되겠다, 그죠? 여러분 해석으로 들어갈 건데 해석은 말 그대로 수동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해지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뭐뭐 하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능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뭐뭐 해지다는 우리가 수동이라고 부르는데 능동은 별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영어에 있는 모든 동사의 가장 기본 형태가 다 뭐니? 다 능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연히 기본적으로 능동이다 보니까 능동은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보게 되면은 아 하다라는 거는 능동이고 해지다는 건 수동. 완전 다르다 그죠? 여러분들은 학교의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친구들로부터 사랑해지지는 않잖아요. 사랑하지도 해지. 않는데. 아야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해질 여러분들은 수도 있죠.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잖아.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죠. 쌤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경험담? 여기서 현재 진행형.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로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해석. 번호가 아니 번호가 세 번째 해석. 자 그렇게 돼서 차차시다.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은 일단 무조건 BPP. 첫 번째로 B 빼먹지 마라. 두 번째로는 PP 형태. 여기에 과거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해석은 뭐뭐 하다라는 능동이 아니라 뭐뭐 해지다라는 수동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3번에서 실수를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요겁니다.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해지다라고 들어갑니다. 자리가 조금 있지만 이것도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그래서 더 보이즈 was made by the chocolate. 자, 덕분이를 위해서. 물론 여기는 쉬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는 거야. 선생님 과거 시제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 있고 그 다음에 made에 뭐 있어? pp 있고 그 다음에 by니까 bpp by 있고 선생님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라고 하는 거지. 학생들이 되게 웃긴 게 구질구질한 형태적인 거 다 체크해놓고 정작 뭘 안 한다? 해석을 안 한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소년이 초콜릿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학생들은 그 소년은 초콜릿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초콜릿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초콜릿이 자, 만들어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있는 왠지 저번에 썼던 식판 그림 대단한 것 같은데. 나 어제 클리니컬 왔는데 쌤이 그 가면 같은 거 그렇죠. 그린 거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해. 그렇지 이게 초콜릿이거든요. 말이 돼요. 그 소녀는 말이 초콜릿에 돼요. 의해서 만든. 미안하다 얘들아 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여기 그 소년이 초콜릿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잘 그렸는데. 첫 번째랑 100이 아니에요. 초콜릿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봐도 마시멜로인데. 닮았는데? 얘랑요? 얘가 더 잘생기다. 오케이 현재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1번은 수동태의 기본 형태와 해석인데 가장 기본입니다. 2번 갑니다. 이제 조동사 나오고 과거 현재 자, 미래.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수동태의 시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앞에 비동사 뒤에는 pp인데 어디만 바뀐다? 비동사만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가 am, are, 여기 현재 시제라고 적고 갈게. 현재 시제는 앞에서 비동사가 am, are, is 플러스 pp가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뭐뭐 해지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해지다. 수동태의 과거 시제가 되면요. 수동태의 과거 시제는 앞에 있는 비동사가 was, were를 써주고 뒤에다가 pp 여기는 해석이 뭐뭐 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를 만들 때는 조금 귀찮겠지만 항상 이 시제가 느낌이 있어야 돼. 왜냐면 원래 과거 시제인데 수동태 만들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현재 시제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I helped my friend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my friend is helped by me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재 시제가 익숙한데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근데 뭐죠? I helped my friend 수동태니까 내 친구는 도와줬다는 my friend was helped by me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 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 시제는 조동사를 쓰는 수동태가 됩니다. 미래 시제 어떻게 쓸까요? will을 쓰는데 여기다가 학생들이 will pp라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절대로 누구 빼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색깔 레슨 넣어주세요. will be pp입니다. will be pp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뭐뭐 해질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해질 것이다.
자, 미래 시제는 우리 be일만 쓰는 게 아니죠. 조금 더 길게 쓰면 뭐를 쓰니? be going to 똑같습니다. 특히 길어지면 또 애들 이상하게 be 빼먹거든요. be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be going to be pp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해 질 것이다. 더 해보자 얘들아. can be pp can be pp 뭐 해질 것이다야. can이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 해서 해? 질 수 있다. 해질 수 있다. 미안하다 에리가. 에리 너 학교에서 왔다잖아. 아니면 선생님 저도 친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I can be loved by my friends가 아니, 됐어. 남자애들 새로운 애들 많이 많은데 왜 그렇죠. 이제 좀 들어가. 이제 에리 에리 바꿔요. 그동안 에리 혼자 청대한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여기 이제 애들 좀 갈라서 좀 가르쳐를 지금 왔어요 지금. 너무 많이 사나?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거야. 아쉬워 아니야. 아니 바뀌었어. 자, can be pp가 나오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must be pp. 뭐뭐 해줘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해서 수동태가 되면 뭐뭐 해 줘야 한다. 이게 따로 여러분들 느낌으로 조금 들어가줘야 돼요. 절대 전부 다 be 빼면 must be pp. must 해야 한다에 must만 쓰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뭐도 있니? have to 또는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has to도 쓰거든요. have to be pp, have to be pp. 특히 밑으로 갔었을 때 be 절대 빼먹지 마. have to pp? 오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 그렇잖아. have to made? 그럴싸한데? 절대 안 된다 얘들아. have to be made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 해줘야 한다. 자, 그리고 조동사는 한도 끝도 없이 더 많은데 일단 많이 나오는 조동사를 보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얘들은 특히나 조금 봐줘야 돼요. 한번 얘기해보고 갑시다. 뭐뭐 해지다. 다시 영어로 하고 해석하겠다. 시작. am, are, is, pp 뭐뭐 해지다. 과거 시제 어떻게 표현한다고? 시작. was, were, pp 뭐뭐 해졌다. 오케이. 조동사 쭉 해보자. 시작. will be pp 뭐뭐 해질 것이다. be going to be pp 뭐뭐 해질 것이다. can be pp 뭐뭐 해질 수 있다. must be pp 뭐뭐 해줘야 한다. have to be pp, has to be pp 뭐뭐 해줘야 한다. 지금 따라하세요 얘들아. 뒤에 따라하세요. 여기 알겠죠? 이제 따라해. 그럼 그 머리 외워버려.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조금 중간에 나중에 할까요? 하셨지. 세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쓸 수 없는 동사. 그러니까 수동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서 좀 외워주는 게 좋은데 크게 두 가지로 가르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나중에 알겠지만 수동태를 만드는 원리 자체가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수동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걸 이제 문법에서 딱딱한 말로 이제 삼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죠. 그걸 문법에서는 자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름은 여러분 편한 대로 적어. 이걸 자동사라고 적어도 괜찮고 자동사보다 난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쪽을 원하면 뭐가 없는 동사? 목적어가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로 끝인 문장이야. 목적어가 없는 동사. 그래서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걸로 조금 잡아주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occur 그 다음에 happen입니다. 요거 밑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면은 the accident was happened. 그럴싸해. the accident was happened. 그 사건이 발생되어졌다. 해석다. 그럴싸해요. 되게 그럴싸해.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뒤에 할 텐데 4번에서 할 건데 수동태를 만드는 자체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뭐 BPP를 바꾸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원래 happen이 주어가 일어났다라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예 불가능해요. 뭐로 바꿔줘야 된다? 그냥 the accident happened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일어났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appear. 그 다음에 disappear. 좀 여기 적을게요. disappear. 글씨가 너무 길어지네.
되겠죠? 할게요, 백지라서. 그리고 사실은 조금 많은데 하나만 더 할까? 이건 arrive 도착하다. arrive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occur, happen 두 개 똑같은 뜻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 disappear 뜻이 나타나다, 사라지다니까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그 다음에 arrive 도착하다. arrive 목적 없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아예 수동태가 안 된다. 첫 번째는 자동사인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가지고 있다는데 가져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으로 have 같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하다에서 own 같은 동사. own은 잘 안 나오려나? 합시다. 그래서 have 가지다. 그래서 그 집은 나에 의해서 가져졌다. The house is had by me 이런 거 안 써. 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좀 이상하죠? 안 씁니다. have나 own 같은 가지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어떤 거냐면 resemble입니다. resemble 무슨 뜻인데? 닮았. 그렇죠. 원빈이 쿠센 닮았다. 원빈 resembles 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쿠센이 쥐 닮았다. 켜 resembles mouse 이렇게 되면은 쥐에 의해 닮아졌다 이렇게 안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말고 조금 많이 있기는 한데 많이 하긴 조금 그렇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fit 정도 하나만. fit은 무슨 뜻이니? fit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맞다. 요건 조금 암기성이 있는데 일단은 수동태 전체 파트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괜찮은데 이거 언제 잘 나오냐면 요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토익 같은 거 시험 치잖아. 토익에서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밑에 있는 거 The accident was happened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토익 가서 되게 뿌리니까 요거 지금부터 근데 학교 내신에도 나오니까 특히 여기 두일 학생하고 여기 산내 학생을 꼭 외워주고 약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외워주면 좋아. 학교에서도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추가하거나 하면 돼. 쌤은 특히 잘 나왔던 거 기본적인 거 좀 물어봤다.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 만드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같은 의미고 서로 어떻게 쓸 수 있다? 바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교쌤을 사랑한다라는 문장과 교쌤은 학생들에 의해 사랑받는다라는 문장은 능동태와 수동태로 표현만 달리 간 거지. 그렇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바꿀게요. 너희 뒤에 지금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들아. 학생들이 교쌤을 죽여버렸다라는 문장과 교쌤은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되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이걸 능동태로 표현했냐 수동태로 표현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는 항상 세트를 이룹니다. 다시 보세요. 그래서 능동태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문장이 능동태예요. 주어가 동사했다, 목적어를 이게 능동태고 여기 밑에 있는 수동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어느 자리로 가고 주어 자리로 가고 주어가 어느 자리로 가고 뒤에 by 목적격에서 뭐뭐에 의해서라고 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보고 있니? 여기에서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게 되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되지 않고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된다? BPP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형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가 아니라도 초등학교 때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걸 보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예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교수님 지금 당하는 걸로 할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해볼게요. 더 스튜던트 학생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뭐 해버렸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죽여버렸냐면은 쿄를 죽여버렸습니다. 딱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죽였다 쿄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 문장에서 쿄를 앞으로 끌어낸 거예요. 쿄. 그러면 쿄는 죽였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죽임을 당했다니까 was killed. 그 다음에 뒤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죠. by the 당겨서 student라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 학생들이 교쌤을 죽였다라는 이 능동의 문장과 밑에 있는 교쌤은 학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수동태 형태의 문장은 어떻게 된 거다? 같은 뜻인데 다만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냐? 교쌤을 죽이는 학생 중심,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냐? 죽임을 당하는 수동, 당하는 입장인 목적어인 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냐? 그 차이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문장은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관계를 확실히 이해했냐를 따라줘 보기 위해서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를 할 때 독해로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킬드가 있고 워드 킬드가 있고 학생들이 죽인 건지 죽임을 당한 건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저한테 돼. 죽인 거 했어. 그래서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면 독해 지문에서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건축 기술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는데 이걸 이제 단어가 좀 복잡하니까 새로운 기술이 시대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면 앞이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어떻게 돼? 바뀌어버리는 거거든. 막 그런 식으로 졸리나 보다. 어떻게 될까? 나춤 한번 춰줘. 아까 저거 준비해줘. 연정이 조금 졸리는 것 같고 많이 졸리는 것 같고. 와 마술을 봐. 마술? 너 마술 잘하잖아. 안 가져. 왜 안 가졌어? 준비해놨어야지. 접었어 이미. 저거 못해가지고. 뭘 접어 또 어차피.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걸 넣으시면은 그냥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 중요한 말들 듣고 잠깐만 쉬었다가 저는 화해 생각 없거든.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수동태 지금까지 본 게 수동태 전체 분량에서 어느 정도냐 한 4분의 1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태 파트는 어떤 게 조금 단점이냐면은 복잡한 개념은 아닌데 뭐가 구질구질하게 장가지가 많아요. 장가지가 많아서 쌤 말했던 그 전체를 다 할 거냐? 아니야. 뒷부분에 좀 뺄 거예요. 뒷부분에 부정문 이문문 한 3분의 1 부정문문 해야 돼. 그건 필수이기 때문에 어떤 걸 뺄 거냐면 사형식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 뭐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이런 건 다 뺄 거예요. 대신에 바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부정문문까지는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보자. 수동태는 앞에는 be, 뒤에는 pp. 그렇죠? 해석은 뭐만 하다가 뭐만 해? 다 오케이 들어가서 수동태는 시제가 바뀌는데 딱 보면 그냥 pp는 안 바뀌어요. 비동사만 바뀌어요. am, is, pp 현재 시제, was, your, pp 과거 시제, 조동사, be, pp, will be, pp, can be, pp, must be, pp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살짝 곁들여서 알아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하니까 쌤 참고로 했는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동사, 사라지다, 나타나다 같은 이런 자동사나 상태나 소유를 가지는 동사는 수동태가 아예 뭐하다? 아예 불가능이다. have occurred, 여기 보자. is occurred, is happened, is appeared, is disappeared, is had, is owned, is resembled 다 틀린 표현이다. 절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모든 문장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주어가 동사를 하다라는 수동태 문장과 주어가 동사 해치다라는 능동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다? 목적어를 앞으로 주어로 삼느냐 아니면 원래 주어를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도 아니고 기초예요. 수동태의 기초. 일단은 필기를 그러면 조금 하고 갑시다.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일단 시원한 물 한 잔씩 마시든지 하고 여기까지 차근차근 준비 적어주고 첫 페이지 다 써도 돼. 첫 페이지 다 써도 된다. 알겠죠? 8시까지만 쉬어요.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쉽지. 여기까지 쉬워더라. 8시부터 8시까지. 아니 헷갈리면 다 달달 외워버려. 가장 외우지를 못해서 헷갈리는 게 아닐까요? 집에서 마음 아파지네요. 제일 좋은 건 이해하고 외우는 건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잘 안 되면 일단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돼.
완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수동태 전체 내용에서 한 3분의 2만 다룰 건데 그 3분의 2 중에 한 반 정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수동자만 하면 끝이에요. 그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한다 그랬잖아. 그럼 수업 일찍 끝내주시겠나요? 빨리 끝나면 와. 아마 거의 꽉찰 것 같은데. 아. 문제. 아유. 오늘 빡빡하게 안 할까? 오늘 내신 전에 마지막 그거 아니야. 수업이잖아. 여기 있잖아. 거기 나 있어. 알거든. 화면 조금 축소시켜도 돼. 글씨만 보이면. 너무 축소시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하지 이렇게 적당히가 없어. 아니, 내가 잘 못해서 이런 거라고. 아, 할 수 있어요. 사실 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착하게. 직무유기. 쌤이 막 하라고 시키잖아요. 협박하시잖아요. 딱 주시면 딱 애들이. 맞아요. 협박하시잖아요. 뼈는 안 필요해. 쌤들이 뭐였죠? 쌤들이 뭐였죠? 리젠블 반다. 어떤 잘 모르면 적으세요. 리젠블 반다. 밤나요? 반다. 아. 큐 리젠블 좀. 아니, 뒤에 원민을 좀 솔직히 원래는 안 닮았지. 너무 그냥 쌤이 원해로. 거기를 좀 느끼는 거야. 사람이랑 못 빼고 남자랑 사람이랑 다 빼고 눈도 두 개고 코도 한 개고 있잖아요. 닮았네. 선생님이 남자였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남자 운전이 네가 먼저 했어. 아니 남자인 거랑 사람인 거랑 누구 때문에 거 빼면 안 닮았다고 했지 않아? 이제 그걸 안 했던 내가 그걸 덧붙일 일이 없지 않았을까? 네가 괜히 설리발 친구를 학교에서 수업했지. 아직 안 했으려나? 했어요. 이게 일과라서 안 했을 수도 있어. 우린 안 했어. 아 이거 했나? 너는 옛날에 했어. 했잖아. 시험 전에 안 돼도 잘해놨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희연이가 했을 수도 있겠다. 학교에서 안 했어요. 저희가 했어요. 네. 저희 요 이번에 끝났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분만해요. 분반으로 들어. 근데 다음 숙제 안 해도 주 돼요? 화요일부터는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은 수능 숙제가 있어요. 이 숙제 안 해. 그 해석은 안 안 해요. 했어. 와. 교재는 오늘 클리닉 딱 하고 나면은 교재는 미리 얘기해 주는데 무조건 오늘 3월하면 꽂아주세요. 이렇게 적어야지. 교재는 헐 망했다. 이전 교재는 어디로 오늘 클리닉 이게 끝나면 안 써왔어. 자기 3월하면 집어 넣으세요. 왜냐면 이거 내신 끝나잖아. 내신 끝나면 앞으로 이제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뒤가 되거든요. 수업하려고 하면 교재 어디 있어? 몰라요. 집에 어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슈레딩 거의 이제.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이거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3월하면. 들었니? 네. 사귀지 말고 얘들아. 정말 앞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가슴 아프다. 아무도 바로 안 해줘야 돼. 끝까지 하는 게 다. 쌤, 그 학교에서 준비나가 프린팅인데 가져. 그렇죠. 또 갖다 주고 나중에 또 더 나오면 더 갖다 주면 돼.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좀 어떠냐면은 프린트를
좀 빨리빨리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씩 좀 주시다가 시험 직전에 프린트를 막 이렇게 막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에 그거 좀 잘 챙겨서 와야 된다. 그렇죠? 챙겨서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그 부분 빠지면 시험 때 피곤한 자, 뒤에 들어갑니다. 이제 뒤에 들어가 보자.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또 수동태를 또 만들 거예요. 5번 역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 똑같나요? 근데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면 부정문의 수동태를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어 볼 거야. 학교 시험 그 대신범위 들어가는 학생들이 시험으로 간다면 대부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틀린다면 제일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5번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보자. 부정문부터 한번 봅니다. 부정문부터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정문의 원리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원리부터. 능동태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때 부정문을 만들 때는 항상 중간에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니?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는 무조건 일반 동사거든요. 비동사나 일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못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의 부정문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don't, doesn't, 과거 시제면 didn'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기억해주면 돼. 능동태를 만들 때는 일단 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일단 능동태면 일단 부정문은 don't, doesn't, didn't. 그냥 not은 없어 얘들아. don't, doesn't, didn't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붙냐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 이렇게 붙고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근데 이걸 이제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얘들아.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무슨 부정문? 비동사의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뭐 M도 있지만 M은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isn't, aren't, wasn't 그리고 weren't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좀 바꿀게요. 동그라미 못 그리나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뒤에 뭐가 붙느냐면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붙는 건데 알다시피 수동태는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야지 얘들아? pp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고 당연히 문장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by 플러스 목적격이 이렇게 존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게시킬 거는 능동태는 항상 뭐로 간다? don't, doesn'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동태는 isn't, aren't 비동사의 부정문으로 들어간다. 바로 오른쪽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에 이 실 한번 들어보면 쉬운 걸로 갈게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그게 싫어하는 그렇죠. 그거 할 거예요. 부정문이니까 그렇죠. don't, like. love로 갈게요. 네. like는 조금 그래요. don't love. like는 왜 조금 그러냐면은 여러분 얘기 잘했는데 like는 약간 어디에 들어가기도 하냐면 여기에 조금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like하고 love는 뭐 똑같은 뜻이기는 한데 like가 조금 더 상태의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쌤 이렇게 좀 매운 음식 좋아해요 라든지 이런 상태를 좀 나타내는 거라서 like는 be like라고 수동태로 쓰는 게 사실은 좀 별맞지 않다. 요거 나중에 뭐 like 적어주면 좋아요. 지금 적어버릴까? 한 단어만? 마지막에다가 좋아해지다 조금 잘 안 씁니다. 좋아해지다. 근데 러브는 또 조금 더 써요. 사랑은 조금 약간 동사적인 느낌이 이렇게 느낌이 좀 강하게 사랑이 있는다. 그래 하잖아. 지금 학생들은 교쌤을 사랑하지 않는다. 앞에 여러분들이 능동태이기 때문에 don't love라고 들어가는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표 다음에 해봅시다 얘들아. don't loved가 아니죠. don't be loved 이런 거 아니다 얘들아.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지? 비동사이기 때문에 아까 isn't, aren't, wasn't, weren't 위에 현재 시제네요. isn't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 쌤 취소했는데 동사 원형이거든요. don't love다 그죠? 소리 얘들아. 아니야, don't love고요. 여기는 isn't loved가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다? by the student.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큐가 앞으로 가는 거 다 알고 아 내 마음이 급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BPP가 수동태로 만들어진 동사가 BPP로 만들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don't, doesn't 동사 원형이 isn't, aren't, wasn't, PP로 들어간다. 단아 도진적인 거 봐세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이 뒤로 들어가서 가이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얘들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쌤이 잠시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을 쳐보면 isn't라고 적어야 되는데 aren't라고 적을 수도 있어. 그건 뭐냐 단수하고 복수의 개념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위에 don't가 현재 시제니까 isn't지만 또 여기는 뭐라고? wasn't라고 적을 수도 있고 위에는 didn't인데 밑에다가 또 isn't라고 적을 수도 있거든. 아까 얘기했었던 시제, 그 다음에 단수, 복수 뭘 적을 건지 항상 신경 써줘야 돼.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할 게 좀 많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데 여기 뭐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여기도 좀 적자면 이거는 이제 능동태고요. 능동태는 don't, doesn't가 되고 수동태는 isn't, aren't, is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뜻에 들어가고 있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의문문으로 가겠습니다. 의문문도 아주 깔끔하게 가자. 소리 깔끔하게 갈게요. 능동 어차피 왼쪽은 어디입니까? 자, 의문문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으로 들어갈 때는 앞에 조동사가 튀어나가거든. 앞에 누가 튀어나가 있다? 여기서 do, does, did가 문장 제일 앞으로 튀어나가요. Do you like me? Do you know the fact?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do, does, did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뒤에 이렇게 주어가 있고 어디에 동사 원형이 남아있니?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남아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끝이 나는 이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주게 되면 누가 앞으로 튀어나갈까요? 당연히 같은 원리겠죠. 누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is, are, was, were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is you loved? 그 쌤은 사랑받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힘들다 이거.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예쁘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여기는 PP가 이렇게 남아서 마지막으로 의문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수할 게 되게 많아. 앞에 쌤 강조했던 기본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능동태에서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로 가면 Do you like to가 아니야. 능동태는 항상 do, does, did라는 동사 원형이거든. Do you like English고 근데 영어는 너에 의해 사랑을 좀 받니? 라고 물어본다면 is English love가 아니라 is English PP니까 love 드라고 들어가는 거다. 항상 능동태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하니 수동태는 is, are 주어가 PP해 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오른쪽에도 예시를 한번 해보자. 같은 예문으로 계속 갈까? 여기에서 학생들은 교쌤을 사랑하나요? 그러면 해봅시다. The students 왜? 의문문도 실리?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학생들은 교쌤을 사랑하나요? 앞에 누가 튀어나간다고요? 두가 튀어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남을까요? love가 남겠죠. 학생들은 사랑하나요? 누구를? 큐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요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앞으로 누가 튀어나간다? 큐가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앞에 비동사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비동사 뭐 적을까? is, are, was, were 중에 여기는 조금 쉬운데 뭐가 될까? 여기는 is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동사 원형하고 PP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 여러분 수동태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항상 좋아하는 거냐면 is, are, was, were 4개 중에 뭐를 쓸까가 항상 수동태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얘들아. BPP니까 비동사를 뭘 쓸지가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첫머리에 적게 되면은 여기에 do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맞니? 틀렸죠. 표가 단수니까 뭐라고 들어가야 돼? is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표 다음에 표는 is loved야 are loved야 쉽죠? 표는 is lov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될까요? either
된다. 쓰던지가 이제를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선생님 뭐 쓰는지 조금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된다. is를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표, 그 다음에 뒤에는 loved by the students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의문문이 없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의문문을 할 때는 절대로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 쌤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안한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한 것처럼 능동태 문장이 있고 여기에 약간 중간 단계를 거치세요. 중간 단계는 뭐로 만들어주는가?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 중간 단계는 여기에서 수동태만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다시 이걸 뭐로 만들어준다? 의문문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의문문 만들어주는 단계는 진짜 쉬워. 그냥 비동사만 앞으로 뭐 해버리면 돼? 보내버리면 돼. 진짜 0.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 is를 뒤에 적을 때는 켜 is loved에다가 켜 are loved라고 적는 거의 없어. 근데 is 켜 loved에서 are 켜 loved라고 적는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시제가 되면 켜 was loved를 실종하는 애는 별로 없는데 여기다가 was 켜 loved는 뭐 켜 loved, are 켜 loved, is 켜 loved 시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의문문에 한정해서 부정문은 쌤 이렇게 하라 말 안 했잖아, 그지? 의문문에 한정해서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뭐를 만들어주고 수동태로 만들어주고 마지막 의문문은 그냥 비동사만 앞으로 살짝 보여주면 된다. 보내주면 된다. 자, 다시 왜 그런지 하나 더 들어갈게, 얘들아. 좀 많죠? 좀 자세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거는 중간에 원리를 얘기를 안 하고 쌤이 바로 문제를